네, 검찰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정치권은 휴일인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길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동력도 생기고 수사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예. 검찰은 영장에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지금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5월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물론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이모 씨의 외모까지 확보한 검찰은 이제 해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병주 기자,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한테 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은 뭐예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수사를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나아가서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원금 100만 원을 냈다가 도로 받아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선 자금 6억, 8억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 후원 100만 원 했다가 되찾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자, 지금 방금 본 이 대표의 해명에 조금 석연찮은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후원금 반환 부분입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후원금 반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선 과정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 인사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핵심 측근 인사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소액 후원금,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만 원 하는 금액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지인 또 정치인들이 낸 후원금이나 고액 후원금은 돌려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 부원장뿐 아니라 지인들이 낸 후원금 모두 돌려줬다는 거죠. 또 김용 부원장 본인이 후원금 낸 걸 어떻게 반환해달라고 하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급조된 해명 아니냐, 또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요. 돈을 마련, 그 8억 원의 돈을 마련해서 준 사람은 남욱 변호사예요. 그런데 남 변호사가 이 돈을 주면서 무언가 청탁을 한 정황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8억여 원의 정치 자금은 남 변호사가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네주면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받아 김 부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데 검찰은 남 변호사가 돈을 주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 사업을 잘 봐달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신탁업은 금융당국의 설립 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또 대장동 미래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남 변호사는 안양개발사업에도 참여를 시도했었는데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청탁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사업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선 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되는데 지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갑자기 바뀐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주장을 했었죠. 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뇌물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줬다고 하면 금품을 준 사람도 심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반해서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증언을 바꾸고 있다, 이런 거죠. 또 검찰이 대가성 혐의 입증이 어려운 뇌물죄 대신 비교적 죄를 묻기 쉬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과거에 다 확인됐던 진술인데 정권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니 말이 바뀐다 라면서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도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후원금을 내려면 보통 생색을 내기 위해서 누가 냈는지 알리게끔 하는데 지금 검찰 주장대로면 몇 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 길 기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 뇌물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이 당시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뇌물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 남 변호사의 사업 척탕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받았고 해당 자금이 실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김용 부원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검찰의 다음 수사는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큽니다. 예. 어제 MBN은 검찰이 정 실장에게도 5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반박하긴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과의 술자리도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매번 술값을 계산했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 실장과 100번 넘게 술을 마셨다면서 그것만 해도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관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가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민주당, 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이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그게 곧 유죄를 뜻하는 게 아닌 만큼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 조작 수사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백한 만큼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이 대표와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대선 경선,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각자 캠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민주당 소장파로 분류됐던 김혜영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그만하면 됐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길기범 기자였습니다.